안녕하세요. 저는 지은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4층에서 뛰어내린 남편에게 생긴 이상한 이야기 들어주실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도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남편 태수는 저녁 8시가 넘어서야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늦은 시간이었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부엌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늦은 저녁을 데우려고 전자레인지 앞에 서 있던 참이었어요. 왔어요? 배고프죠? 금방 데울게요. 저는 습관처럼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신발 벗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을 뿐이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부엌 문턱에 서서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태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어요. 넥타이도 풀지 않은 채 정장 재킷도 벗지 않은 채로요. 그냥 그대로 꼭 힘이 다 빠진 사람처럼 축 늘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아파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다가가자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눈빛을 봤습니다. 텅 빈 눈빛. 아니, 텅 비었다기보다는 뭔가 다른 것으로 가득 찬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12년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 태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조금 더 낮고 조금 더 멀게 들렸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소리 같았죠. 정말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그냥 좀 피곤해. 남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어요. 담배를 피우려는 걸까요? 태수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만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웠거든요.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저녁을 데웠습니다. 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평소 같으면 태수가 뭐 데우는 거야? 냄새 좋은데라고 말했을 텐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베란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국자를 들고 베란다 쪽을 쳐다봤어요. 태수는 베란다 난간에 손을 얹고 서 있었습니다. 바깥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아래쪽 주차장에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10월 말의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찬바람이었어요. 저녁 준비됐어요. 들어와서 먹어요. 제가 말했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난간에 기댄 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죠. 저는 뭔가 불안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한쪽을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당신? 제가 한 걸음 다가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수가 난간을 넘었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경고도 없이 그냥 한 발을 올리고 그 다음 다른 발을 올리고 그렇게 난간 바깥쪽으로 몸을 넘긴 거예요. 안 돼. 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뛰쳐나가 베란다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수의 몸이 4층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느린 화면처럼 아주 천천히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실제로는 순식간이었겠죠.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느리게 보였습니다. 남편의 정장 재킷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 길게 늘어진 양팔, 고개를 뒤로 젖힌 얼굴, 그리고 입가에 걸린 아주 희미한 미소. 으악! 저는 제대로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서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온몸이 떨리는 걸 느끼며 저는 베란다 난간에 매달리듯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실제로 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머릿속에서 상상한 소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4층 높이에서 사람이 떨어지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저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알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알게 됐죠. 저는 정신없이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슬리퍼를 질질 끌면서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계단을 한 칸씩 뛰어내려가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3층, 2층, 1층. 현관문을 밀치고 나가 주차장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아파트 4층 아래는 주차장이었거든요. 가로등 불빛 아래 시멘트 바닥 위에 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어요. 멀쩡하게 두 발로 똑바로. 당신?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 한 방울 묻어 있지 않았어요. 상처도 없었습니다. 옷도 찢어지지 않았고 먼지 하나 묻지 않았어요. 마치 방금 산책을 하고 돌아온 사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웃고 있었어요.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왜 내려왔어? 태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멀었어요. 왜 내려왔냐고요? 당신이 떨어졌잖아요. 4층에서. 제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달려가 그의 몸을 붙잡았어요. 팔을 만지고 얼굴을 만지고 가슴을 만지고 어디 다친 데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괜찮아요? 병원 가야 해요. 구급차 불러요. 지금 당장? 괜찮아. 태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의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거든요. 10월 말 저녁이라 쌀쌀하긴 했지만 이건 그런 차가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냉동실에 오래 있었던 것처럼 뼛속까지 얼어붙은 것 같은 차가움이었어요.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추워서 그래.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꽉 잡은 채 천천히 아파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를 따라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떨어진 자리를 확인하려고요.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피도 흔적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남편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본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조금 창백해 보였어요. 하지만 상처는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손톱 하나 부러지지 않았어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응. 병원 가야 해요. 내부 출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다니까. 태수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차가운 손이 제 어깨를 통해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저는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구급차를 불러야 하나? 계속 고민했지만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태수는 제 옆에 누워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 남편의 숨소리보다 조금 더 느렸어요. 그리고 조금 더 조용했습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숨 쉬는 흉내를 내는 것 같았어요. 당신, 저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태수가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동자가 이상하게 빛났어요. 왜? 정말 괜찮은 거죠?
남편은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입가에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난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났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가, 그 눈빛이 너무 낯설었거든요. 남편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새벽 6시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베란다 쪽을 지나쳤습니다. 그때 봤어요. 베란다 바닥에 찍힌 발자국, 검은색 발자국 2개. 선명하게, 또렷하게, 마치 누군가 검은 물감을 밟고 걸어간 것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그 발자국을 내려다봤어요.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자국은 남편의 발보다 훨씬 컸습니다. 적어도 270 사이즈는 될 것 같았어요. 태수는 260을 신는데 말이죠. 그리고 발자국의 모양도 이상했습니다. 사람의 발자국 같기는 한데 뭔가 일그러져 있었어요. 발가락 부분이 너무 길었고 뒤꿈치 부분이 너무 넓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그 발자국을 만져봤어요. 촉촉했습니다. 아직 마르지 않은 것 같았어요. 손가락 끝에 묻은 검은 것을 코에 가져가 봤습니다. 냄새가 났어요. 흙 냄새도 아니고 물감 냄새도 아니고 쇠 냄새였습니다. 녹슨 쇠 냄새. 아니, 피 냄새. 저는 화들짝 놀라 손을 싱크대에 씻었어요. 비누로 몇 번이고 문지르면서 저는 계속 베란다를 쳐다봤습니다. 그 발자국은 난간 쪽에서 시작해서 안쪽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난간을 넘어와서 집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4층 높이의 베란다, 난간을 넘어서요. 저는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아니,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날 밤 4층 아래로 떨어진 것은 제 남편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올라온 것은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집 아줌마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지은 씨,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비명소리 들었는데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이 4층에서 떨어졌는데 멀쩡하다고 말하면 믿을까요? 저 자신도 믿기지 않는데 말이죠. 아, 그냥 바퀴벌레 봐서요.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이웃 아줌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어요. 태수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면도를 하고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어요. 아니, 겉으로는 똑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챘어요. 남편이 거울을 보는 시간이 평소보다 길다는 것을요. 마치 거울 속 자기 얼굴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인지 내가 저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회사 가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소보다 낮았어요. 조심해서 가요. 그리고 정말 괜찮은 거죠? 괜찮다니까. 남편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어젯밤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베란다에 남아있는 검은 발자국이 그게 현실이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죠. 저는 걸레를 들고 베란다로 갔습니다. 그 발자국을 지워야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문질러도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닥에 깊이 스며든 것처럼요. 오후 3시쯤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어젯밤 이 아파트에서 낙하사고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4층에서 누군가 떨어지는 걸 봤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어서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낙하사고요? 네. 혹시 뭐 보신 거 없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우리 남편이 떨어졌는데 멀쩡하다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경찰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돌아갔습니다. 아마 CCTV를 확인하겠죠. 그러면 뭐가 찍혀 있을까요? 남편이 떨어지는 장면이 아니면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녁 6시 태수가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저녁 먹을래요? 저는 물었습니다. 오늘은 태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거든요. 아니, 배 안 고파? 남편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텔레비전을 켰어요. 근데 이거 어제도 안 먹었잖아요. 뭐라도 먹어야 해요. 입맛이 없어. 저는 주방에서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태수는 된장찌개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일주일에 2~3번은 꼭 끓여달라고 했을 정도였는데, 그럼 다른 거 해줄까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아무것도. 태수는 텔레비전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화면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된장찌개는 맛있었지만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쯤 저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수는 이미 누워 있었어요. 자요. 제가 침대에 누우려는데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우야. 저는 몸을 굳혔어요. 정우야, 이제 괜찮아. 정우? 그게 누구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태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어요. 자는 건가요? 아니면 자는 척 하는 건가요? 저는 가만히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윤곽이 보였어요. 정우가 누구예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어요. 정우라는 이름. 하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을 청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뚝.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뚝, 뚝. 물 떨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베란다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태수는 여전히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실로 나가 베란다를 쳐다봤어요. 뚝, 뚝.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마치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 집은 4층이에요. 위에 5층이 있긴 하지만 물이 셀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뚝. 소리는 난간 근처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난간을 내려다봤어요. 아래 주차장은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죠. 뚝. 소리가 또 들렸어요. 이번엔 제 바로 옆에서요.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난간 위에 뭔가 묻어 있었어요. 검은 액체. 촉촉하고 끈적끈적한 검은 액체가 난간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것을 만져봤어요. 차갑고 끈적했습니다. 손가락을 코에 가져가 봤어요. 쇠냄새. 어젯밤 발자국에서 맡았던 그 냄새. 저는 황급히 손을 닦으려고 싱크대로 달려갔습니다. 비누로 몇 번이고 씻었어요. 그리고 다시 베란다로 돌아갔을 때 검은 액체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난간은 깨끗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꿈인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손에 남은 그 끈적한 감촉은 너무 생생했어요. 침실로 돌아가려는데 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왜 앉아?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베란다에서
소리가 나서요. 무슨 소리? 물 떨어지는 소리요. 태수는 베란다 쪽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아까 분명 피곤한가 봐. 들어가서 자. 남편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차가운 손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남편이 잠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요. 옷을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는 것을요. 왜 옷을 안 벗고 잤어요? 추워서. 난방 틀어줄까요? 괜찮아. 태수는 저를 침실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저도 옆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정우는 누구일까? 왜 베란다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을까? 왜 남편은 추위를 타기 시작했을까? 왜 남편의 손은 이렇게 차가울까? 새벽 5시쯤 저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남편은 없었어요.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당신?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태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도 켜지 않은 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왜 여기 있어요? 못 자요?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무슨 말이죠? 익숙하지 않다니요? 무슨 소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은 다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는데 뭘 그렇게 보는 걸까요? 저는 그 옆에 앉았어요. 정우가 누구예요? 남편의 몸이 약간 굳었습니다. 어젯밤에 정우라고 불렀잖아요. 정우야, 이제 괜찮아라고요. 언제? 잘 때요. 자면서 중얼거렸어요. 태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친구, 친구요? 옛날 친구. 오래전에. 죽었어. 죽었다고요? 10년 전에. 10년 전. 저와 태수가 결혼하기 2년 전이네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고였어. 공사장에서. 떨어졌어.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떨어졌다고요? 몇 층에서요? 태수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동자가 이상하게 빛났어요. 4층?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층? 우리 집과 똑같은 높이.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친구 생각이 나요? 모르겠어. 자꾸 생각나. 태수는 다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의 옆모습을 쳐다봤어요. 창밖에 희미한 불빛이 남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걸 봤어요. 남편의 목에 있는 작은 상처, 아니 상처라기보다는 자국이었습니다. 검붉은 자국이 목 옆쪽에 희미하게 보였어요. 목에 뭐 묻었어요. 제가 손을 뻗어 만지려는 순간 태수가 제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왜요? 다친 거예요? 아니야. 그럼 그냥 내버려둬. 태수는 제 손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소파에 혼자 남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는 것을요. 뭔가 끝나버린 것의 연장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날 오후 저는 남편 몰래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남편이 4층에서 떨어졌는데 멀쩡해요.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간호사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4층에서요? 당장 응급실로 오세요. 내부 출혈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태수를 설득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엑스레이, CT, 혈액 검사까지 다 했어요.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네요. 정말 떨어진 게 맞나요? 의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기적이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기적? 모두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웃들도 경찰도 의사도 기적이라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날 밤 4층에서 떨어진 건 제 남편의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올라온 건 다른 무언가였어요. 그리고 그 무언가는 지금 제 옆에서 자고 있습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언제까지 모른 척 할 수 있을까? 베란다에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뚝, 뚝, 물 떨어지는 소리. 아니, 이젠 알 것 같아요. 그건 물이 아닙니다. 뭔가 다른 것이 떨어지는 소리예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옆에서 들리는 남편의 숨소리. 너무 조용하고, 너무 규칙적이고, 너무 완벽한 숨소리. 마치 숨 쉬는 법을 배워서 따라하는 것 같은 숨소리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태수는 매일 출근하고 저는 집안일을 하고 이웃들은 더 이상 그날 밤 일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남편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이 불편함, 이 두려움, 이 낯선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특히 남편의 눈을 볼 때요. 예전에 태수의 눈은 따뜻했습니다. 저를 볼 때면 눈가에 잔주름이 생기며 웃곤 했어요. 피곤해도 힘들어도 제 얼굴을 보면 눈빛이 부드러워졌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그 눈은 깊고 텅 비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구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끝없이 깊은 우물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그랬어요.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는 태수를 저는 건너편에서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토스트를 먹고 있었어요. 아주 천천히, 기계적으로 씹고 삼키고 또 씹고. 맛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 눈.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눈처럼 생겼지만 그 안에 있어야 할 뭔가가 없었습니다. 감정이랄까, 온기랄까, 생기랄까,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응, 한 단어 대답뿐이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오늘 회식 있다고 했죠? 몇 시쯤 들어와요? 11시쯤? 알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러 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일까요? 12년을 같이 산 사람일까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뭔가 해야 해요.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우리 남편이 4층에서 떨어졌는데 멀쩡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누가 믿을까요? 정신과 상담을 권하겠죠. 오후 2시쯤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전화를 받은 건 확실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거든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든 여자 목소리. 떨리고 약하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네, 누구시죠? 정우가 살아있다고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정우. 또 그 이름. 죄송한데 누구세요? 잘못 거신 것 같은데. 내 아들.
내 아들이 살아있다면. 여자의 목소리는 울음처럼 떨렸어요. 저희는 정우라는 사람 몰라요. 잘못 거신 거예요. 저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우의 엄마인 걸까요? 10년 전에 죽었다는 그 친구의 어머니? 왜 우리 집으로 전화를 한 걸까요? 저는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평소에는 잘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에요. 태수의 개인적인 공간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뭔가 알아야 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 영수증들, 오래된 사진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눈에 띈 게 있었습니다. 노란색으로 바래진 신문 스크랩.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어요. 공사장 4층 추락사고 사망자 이정호 44세. 기사는 10년 전 것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2015년 10월 28일. 거의 정확히 10년 전이네요. 기사를 읽었습니다. 27일 오후 5시경 서울 강서구의 한 건축 현장에서 이정호 씨가 4층 높이에서 추락하여 즉사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 씨는 작업 중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으로 보이며 함께 작업하던 동료 김태수 씨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안전수칙 미준수에 의한 사고로 보고 김태수?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정우가 떨어질 때 왜 이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을까요? 저는 신문을 다시 서랍에 넣으려다가 뒷면에 뭔가 적힌 걸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어요. 정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자리를 지켰어야 했는데, 내가 안전줄을 확인했어야 했는데, 다 내 잘못이야. 미안해. 같은 말이 몇 번이고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점점 흐트러져 있었고 마지막 미안해는 잉크가 번져 있었어요. 눈물이었을까요? 저는 신문을 든 채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10년 동안 친구의 죽음에 대해. 그런데 왜 제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날 저녁 태수는 약속대로 11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회식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 남편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어봐도 돼요? 뭐, 정우라는 친구 있었죠? 태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아? 오늘 어떤 여자분이 전화했어요. 정우 엄마인 것 같던데. 뭐라고 했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정우가 살아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정우가 누구예요? 왜 그 사람 엄마가 우리한테 전화한 거예요? 태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옛날 동료였어. 공사장에서 같이 일했지. 그런데 사고로 죽었어.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죠?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놀란 것 같았어요. 어떻게? 서재에서 신문 봤어요. 왜 말 안 했어요? 12년을 같이 살면서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어. 내 잘못이었으니까. 무슨 잘못이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안전줄을 확인했어야 했어. 근데 귀찮아서 안 했거든. 그냥 대충 보고 괜찮다고 했어. 그래 놓고 담배 피우러 내려갔지. 그 사이에 정우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층에서 떨어졌어. 안전줄이 제대로 안 걸려 있어서 내가 확인했어야 했는데 내 잘못으로 친구가 죽었어. 저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사고였잖아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그 뒤로 계속 꿈에 나와.
정우가 매일 밤 떨어지는 꿈을 꿔. 그리고 날 보며 물어. 왜 확인 안 했냐고. 왜 날 죽게 놔뒀냐고. 태수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최근에 더 심해졌어. 매일 밤 꿈에 나오는데 이젠 말도 해. 너도 떨어져 봐라. 그럼 내 기분을 알 거야. 그렇게 말해.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건가요? 남편이 베란다에서 떨어진 이유가 그것 때문인가요? 그래서 그날 밤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어. 내려오라고. 이제 내려올 시간이라고. 그래서 그냥 몸이 움직였어. 남편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저는 또 그 낯선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 떨어지는 순간 하나도 안 무서웠어. 오히려 편안했어. 마치 집에 돌아가는 것 같았거든. 집에 돌아간다고요? 응. 그리고 떨어지는 동안 정우를 봤어. 날 보며 웃고 있더라. 이제 괜찮다고. 이제 함께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 당신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난 죽었어야 했어, 지은아. 그날 밤 4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야 했어.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살아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내 옆에. 태수는 웃었어요. 이상한 웃음이었습니다. 슬픈 것도 같고 체념한 것도 같고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웃음. 그럴까? 네. 내가 정말 살아있을까? 남편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떨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었을까요? 자기가 살아있는지 모르겠다니? 한밤중 저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누군가 말하는 소리. 아니,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수는 옆에 없었어요. 소리는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침실 문을 열었어요.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태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알아. 알고 있어. 남편의 목소리. 그리고 침묵. 하지만 분명 누군가 대답한 것 같았어요. 저는 듣지 못했지만 남편은 듣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조금만 더. 그녀는 아직 몰라. 모르는 게 나아. 누구와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당신 누구랑 얘기해요? 태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언제 일어났어? 지금요. 누구랑 통화하는 거예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휴대폰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안 보이는데요? 혼잣말이야. 혼잣말이요? 대화하고 있었잖아요. 피곤해서 그래. 들어가서 자. 태수는 일어나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때 저는 봤어요. 남편의 목에 있던 그 자국이 더 선명해진 걸요. 검붉은 자국이 목을 거의 한 바퀴 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로프에 목이 눌린 것 같은 자국. 목에 그거 뭐예요? 제가 손을 뻗으려는 순간 태수가 제 손목을 확 붙잡았습니다. 만지지 마. 목소리가 차갑고 낮았어요. 왜요? 다친 거예요? 병원 가야 해요. 병원은 필요 없어. 이건 원래 있던 거니까. 원래 있던 거라니요? 무슨 소리예요? 태수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 속에서 저는 뭔가를 봤어요. 두 개의 눈동자가 겹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는 남편의 눈, 다른 하나는 모르는 사람의 눈. 자러 가, 지은아. 더 이상 궁금해하지 마. 모르는 게 나아. 남편은 저를 침실로 밀어 넣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떨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심각하게 잘못됐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결심했어요. 증거가 필요했어요. 제가 미친 게 아니라는 증거. 남편에게 정말 뭔가 일어났다는 증거.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이 출근한 뒤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관리사무소로 갔어요. 저기 혹시 지난주 26일 밤 CCTV 영상 볼 수 있을까요? 경비 아저씨가 의아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우리 집 베란다 쪽 카메라요. 4호층 405호죠? 잠깐만요. 경비 아저씨는 컴퓨터를 조작했어요. 며칠 전 경찰도 이 영상 확인하러 왔었는데 낙하사고 신고 때문에 뭐 나왔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이상하게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8시부터 빨리 감기로 돌렸어요. 8시 30분쯤 우리 집 베란다에 불이 켜졌습니다. 남편이 나왔어요. 난간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잠깐 1초도 안 되게. 하지만 확실히 깜빡였어요. 그리고 다음 장면에는 남편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기요. 여기서 화면이 이상해요. 경비 아저씨가 다시 재생했습니다. 진짜네. 프레임이 끊긴 것 같은데. 카메라는 이제 아래를 비추고 있었어요. 주차장, 그리고 거기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어요. 태수였습니다. 바닥에서 그냥 서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떨어지는 장면은 없고 경비 아저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더 자세히 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태수의 몸 주위에 희미하게 뭔가 보였어요. 그림자 같은 것. 아니, 그림자가 아니었어요. 또 다른 형체, 사람 형태의 뭔가가 태수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저기, 저 뒤에 뭐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요? 경비 아저씨가 화면을 더 확대했어요. 하지만 확대하니까 오히려 흐릿해졌습니다. 글쎄요. 그림자 아닐까요? 그림자치고는. 그때 화면 속 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웃음, 그 표정. 남편의 얼굴이 맞는데 표정이 아니었어요. 영상 복사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잠깐만요. USB에 영상을 복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화면이 깜빡인 순간 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집에 도착해서 저는 노트북으로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프레임 단위로 천천히 재생했어요. 깜빡이기 직전 마지막 프레임. 남편이 난간을 넘고 있었습니다. 다음 프레임은 검은 화면. 그 다음 프레임. 주차장 바닥에 남편이 서 있었어요. 중간 과정이 없었습니다. 떨어지는 장면도, 땅에 부딪히는 장면도, 일어나는 장면도 없었어요. 그냥 위에 있다가 화면이 깜빡이고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편집된 것처럼. 아니, 편집이 아니라 순간이동처럼.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말이 안 돼요. 하지만 제 눈으로 본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남편이 밤에 하는 그 대화를 녹음해야겠다고요. 휴대폰 녹음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 밑에 휴대폰을 숨겼어요. 밤 12시쯤 태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늦었네요. 저녁 먹었어요? 응. 회사에서. 남편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저도 옆에 누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잠든 척 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1시간, 2시간. 새벽 1시쯤 남편이 움직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저는 눈을 살짝 떴습니다. 침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낮은 목소리. 저는 더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지만 정확히 들리지 않았어요. 중얼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다시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계속 잠든 척 했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뒤 저는 곧바로 소파 밑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멈추고 새벽 1시쯤으로 되감기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어요. 발소리, 남편이 거실로 나오는 소리, 소파에 앉는 소리, 그리고 왜 자꾸 불러?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침묵. 알겠어. 조금만 더 기다려. 또 침묵. 누군가 대답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녹음에는 남편 목소리만 들렸어요. 그녀는 몰라. 아직은. 침묵. 안 돼. 그럴 순 없어.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내가 약속했잖아. 조금만 더 있으면. 그러면 갈게. 갈게. 어디로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숨소리 같기도 한 소리. 쉿 같은 소리. 그리고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낮고 굵고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은 목소리. 너는 이제 나야.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다시 재생했습니다. 너는 이제 나야. 분명히 들렸어요.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 싫어. 나 아직. 말이 끊겼습니다. 녹음은 거기서 끝났어요. 아니, 끝난 게 아니었어요. 계속 녹음되고 있었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정적.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한 정적이었어요. 저는 볼륨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들었어요. 아주 작게, 아주 희미하게. 뚝, 뚝, 뚝. 물 떨어지는 소리. 아니, 뭔가 떨어지는 소리. 녹음을 다시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들었어요. 그 목소리를 확실히 듣기 위해서. 너는 이제 나야. 싫어, 나 아직.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정우가 태수한테? 아니면 태수가 정우한테?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점심때쯤 저는 심리상담센터에 전화했습니다. 남편이 환청을 듣는 것 같아요. 어떤 환청인가요? 죽은 친구 목소리를요. 밤마다 대화를 나눠요. 혼자. 다른 증상은요? 망상이나 환각 같은 거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4층에서 떨어졌는데 멀쩡했어요. 네. 남편이 4층에서 뛰어내렸는데 다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이후로 이상해졌어요. 상담사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저도 알아요. 근데 사실이에요. 혹시 부인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건 아닐까요? 아, 저를 의심하는구나. 아니에요. 제가 미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저 혼자 알아내야 해요. 그날 오후 저는 신문에 있던 정호의 어머니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니 10년 전 인터뷰 기사가 나왔어요. 거기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나이 든 여자 목소리였어요. 어제 우리 집에 전화했던 그 목소리. 저, 혹시 이정호 씨 어머니세요? 누구세요? 김태수의 아내입니다. 정호 씨와 같이 일했던 순간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호가, 우리 정호가 돌아온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꿈에 나타났어요. 며칠 전부터 엄마, 이제 집에 갈 수 있대요. 누군가 자리를 내줬대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누가 자리를 내줬다고요? 친구가, 자기를 죽게 만든 친구가, 이제 자기가 그 친구 자리에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집에 올 수 있대요. 그게 무슨, 부인 남편분이 우리 정우한테 사과했나요? 그날 일에 대해 태수는 계속 사과하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네. 남편이 많이 괴로워했어요. 그럼 됐어요. 이제 우리 정우가 편히 쉴 수 있겠네요. 그 친구 몸에서. 뭐라고요? 우리 정우가 말했어요. 자기를 떨어뜨린 친구도 이제 떨어져 봐야 한대요. 그래야 공평하대요. 그래야 자기 한이 풀린대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 남편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 정우 대신에. 그리고 이제 정우가 그 몸에 있는 거고요. 말도 안 돼요. 안 믿으세요? 그럼 남편분 목을 보세요. 목에 자국 있죠? 빨간 자국. 우리 정우가 떨어질 때 안전줄이 목에 걸렸어요. 그래서 목이 부러졌거든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목에 그 자국. 로프에 눌린 것 같은 자국. 안 돼요. 그럴 리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부인. 우리 정우는 착한 애였지만 죽고 나서는 변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맺힌 영혼은 위험하니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말이 안 돼요. 영혼이 몸을 바꿔 탔다고요? 남편이 떨어지고 정우가 그 몸으로 올라왔다고요? 그럼 우리 남편은 어디 있는 거죠?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가 퇴근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누구세요? 남편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누구냐고요? 무슨 소리야? 당신은 태수가 아니에요. 정호죠? 이정호.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웃기 시작했어요. 그 웃음은 제가 아는 남편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알았구나. 목소리도 달라졌어요. 조금 더 낮고 조금 더 거칠었습니다. 태수는 어디 있어요? 제 남편은 어디 있냐고요? 여기. 남편이, 아니 정우가 자기 가슴을 가리켰어요. 여기 있어. 같이. 둘이서.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태수는 아직 여기 있어. 나랑 같이. 하지만 곧 사라질 거야. 안 돼. 저는 그에게 달려들었어요. 태수, 태수 들려요? 나야. 지은이야. 정우는 저를 밀쳐냈습니다. 힘이 강했어요. 소용없어. 그는 점점 약해지고 있어. 나한테 자리를 내주고 있어. 자발적으로. 왜요? 왜 그래야 해요? 죄책감 때문이지. 나를 죽게 만든 죄책감. 그게 그를 갉아먹고 있어. 그래서 기꺼이 나한테 몸을 내주는 거야. 속죄라고 생각하면서. 정우는 소파에 앉았어요. 걱정 마. 난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야. 다시 10년 전에 빼앗긴 삶을 돌려받고 싶었어. 남의 몸으로요? 달리 방법이 없었어. 그리고 태수도 원했어. 진심으로.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탁이에요. 제 남편 돌려줘요. 제발. 정우는 저를 내려다봤어요.
그 눈에서 잠깐 뭔가 보였습니다. 안타까움 같은 것. 미안해. 이미 늦었어. 곧 태수는 완전히 사라질 거야. 그러면 이 몸은 완전히 내 거가 되는 거지. 언제요? 일주일. 4층에서 떨어진 지 정확히 2주가 되는 날. 그날 자정이 되면 태수는 사라져. 일주일. 저에게 남은 시간은 일주일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제게 남은 시간은 일주일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남편이 보였습니다. 아니, 남편의 몸을 한 정우가 보였어요. 베란다 난간에 서서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너도 내려와 봐. 꿈이었어요. 분명 꿈이었는데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차가운 바람,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주차장, 그리고 난간 너머로 펼쳐진 어둠. 무섭지 않아. 전혀 무섭지 않아. 오히려 편안해. 정우의 목소리가 남편의 입에서 나왔어요. 태수도 그렇게 말했어. 떨어지는 순간 전혀 무섭지 않았대. 오히려 자유로웠대. 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 같이 가자. 지은아. 싫어. 저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어요. 침대였습니다. 하지만 옆을 보니 남편이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그 눈만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악몽 꿨어? 네. 나도 꿈에 나왔어?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아니 정우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한테까지 영향을 주고 있나 봐. 무슨 소리예요? 한 맺힌 영혼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줘. 특히 가까운 사람들한테. 너도 이제 느끼고 있는 거야. 나를. 저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어요. 태수를 돌려줘요. 제발.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태수가 선택해야 해. 나한테 저항하거나 아니면 받아들이거나. 그럼 태수는 지금 어디 있어요? 정말 같이 있다고요? 정우는 자기 머리를 가리켰어요. 여기. 깊은 곳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어. 곧 닿을 수 없는 곳까지 가게 될 거야. 말하고 싶어요. 태수랑 말하고 싶어요. 안 돼. 그러면 태수가 더 괴로워해. 차라리 이대로 보내주는 게 나아. 당신이 뭘 안다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정우는 슬픈 눈으로 저를 봤어요. 나도 사랑하는 사람 있었어. 10년 전에. 나한테도 약혼녀가 있었어. 결혼하기 한 달 전에. 내가 죽었지. 그 애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장례식장에서, 관 앞에서 하염없이 울더라. 나도 거기 있었어. 영혼으로. 그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게 너무 괴로웠어.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알아. 내 심정.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게 뭔지. 그럼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우리 남편을. 내가 살려면 누군가 자리를 내줘야 해. 그게 규칙이야. 그리고 태수는 자발적으로 내줬어. 나한테.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일주일 안에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태수를 되찾을 방법이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이미 시작됐어. 막을 수 없어. 다음 날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습니다. 시계가 자꾸 멈췄어요. 거실 벽시계, 침실 알람시계, 부엌 전자시계. 모두 새벽 2시 47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왜 다 멈춘 거죠? 제가 물었지만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아봤습니다. 10년 전 정우가 떨어진 시간. 오후 2시 47분이었어요. 냉장고가 혼자 열렸습니다. 한밤중에 저는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삑. 냉장고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 안에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뭔가 적혀 있었어요. 냉장고 안쪽 벽에 김이 서려서 만들어진 글씨. 도와줘. 누가 쓴 걸까요? 손가락으로 쓴 것 같았어요. 태수? 제가 속삭였습니다. 글씨가 천천히 흐려졌어요. 김이 사라지면서 태수, 당신이에요? 거기 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냉장고 문이 혼자 닫혔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도와달라고. 베란다의 발자국도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2개였어요. 그 다음 날 4개, 그 다음 날 6개, 매일 밤 2개씩 늘어났습니다. 검은 발자국들이 베란다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모두 난간에서 시작해서 집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아니 여러 명이 난간을 넘어와서 걷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예요? 정호에게 물었습니다. 모르는 게 나아. 말해줘요. 다른 것들이 모여들고 있어. 나처럼. 한 맺힌 것들이. 이 집에 구멍이 생겼거든. 너와 나 사이에.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그 구멍으로 다른 것들이 들어오려고 해.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주일만 버텨. 내가 완전히 이 몸을 차지하면 구멍이 닫힐 거야. 그러면 다른 것들은 못 들어와. 일주일이나 버티라고요? 이 상태로?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란다에서 뚝, 뚝, 뚝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하지만 베란다에 나가보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닥은 말랐고 천장에서 물이 새는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계속됐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발소리도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 복도를, 거실을, 부엌을 걸어 다니는 소리. 누가 걷고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너한테 해를 끼치지는 않아. 뭐라고요? 지금 우리 집에 귀신들이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귀신이 아니야. 그냥 흔적들이야. 과거의 흔적. 이미 지나간 것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사흘째 되는 날 저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악몽이 찾아왔고 눈을 뜨면 이상한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집안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마치 물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도와줘. 냉장고에서 또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안 돼. 거울에 김이 서리면서 글씨가 나타났어요. 지은아. 샤워실 유리창에도. 남편이 저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문장은 아니었어요. 단어 하나, 2개. 마치 힘을 다해서 간신히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 어떻게 해야 해요? 뭘 해야 당신을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저는 성당에 갔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신부님,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나이 드신 신부님이 고해소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보세요. 저는 모든 것을 말했어요. 남편이 떨어진 일, 멀쩡히 돌아온 일,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일. 신부님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발자국이 늘어나고 시계가 멈추고 소리가 들리고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아, 신부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네, 지금 당신 집에 있는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 다른 무언가입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떠나세요. 그 집에서 당장 안 돼요. 제 남편이 아직 거기 있어요. 제가 남편을 구해야 해요. 딸아, 듣기 힘든 말이지만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산 자의 몸을 차지하는 일은 한번 시작되면 막기 어렵습니다. 방법이 아예 없어요? 신부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도하세요. 당신 남편의 영혼이 포기하지 않도록, 싸울 수 있도록. 하지만 결국 선택은 그 사람 몫입니다. 남편분이 정말로 돌아오고 싶다면 스스로 싸워야 합니다. 제가 뭘 도울 수 있어요? 사랑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될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불러주세요. 그 사람 이름을. 성당에서 나오는 길 저는 울었습니다. 네 날째 되는 밤 정우가 말했습니다. 내일 모레야. 이틀 후 자정이 되면 모든 게 끝나. 태수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죠? 응. 그리고 나는 완전히 살아나는 거지. 당신은 이미 죽었어요. 10년 전에. 그걸 받아들여야 해요. 정우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알아.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44밖에 안 됐었어. 아직 살 날이 많았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 남의 삶을 빼앗아서요? 미안해. 미안하다면 멈춰요. 지금이라도. 못해. 이미 시작됐어. 그리고 나도. 너무 오래 기다렸어. 그날 밤 저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이틀. 제게 남은 시간은 이틀뿐. 그 안에 남편을 되찾아야 했어요. 어떻게든.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자정이 지나면 모든 게 끝나요. 태수는 사라지고 정우만 남게 되는 거죠.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침부터 저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남편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사진첩을 펼쳤어요.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기념일 사진들. 웃고 있는 태수의 얼굴. 행복해 보이는 우리 둘의 모습. 태수야.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돌아와. 제발 돌아와. 오후가 되자 정우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알아요. 미안해, 지은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요. 어차피 멈출 생각 없잖아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태수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었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왜 이렇게 많이 해? 정우가 물었습니다. 태수 좋아하는 음식들이에요. 마지막으로 같이 먹고 싶어서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우는 음식을 보며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맛있어 보이는데 잘 모르겠어. 입맛이 없어. 조금만이라도 먹어요. 저는 그의 앞에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정우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된장찌개를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이 맛. 네. 이 맛. 알아. 내가. 아니, 태수가. 정우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뭔가 느껴져. 기억이. 태수의 기억이. 태수.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태수, 당신이에요? 들려요? 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안 돼. 나는 정우. 아니에요. 당신은 태수예요. 김태수. 그만해.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어요.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왜 도망가요? 태수가 저항하고 있잖아요. 닥쳐. 이미 늦었어. 정우는 난간을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몇 시간만 더, 몇 시간만 더 버티면 돼. 버티지 마요. 포기해요. 당신은 이미 죽었어요. 죽었다는 게 뭔지 알아? 정우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만지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지켜만 보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울어도 엄마가 슬퍼해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 알아요. 알아요. 괴로웠겠죠.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남의 삶을 빼앗는 건 아니에요. 태수는 원했어. 자기가 준 거야. 아니에요. 태수는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그 죄책감을 이용한 거잖아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밤 10시, 11시, 11시 30분. 자정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정우는 난간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정우 씨, 제가 불렀습니다. 태수도 당신을 용서했을 거예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만 놓아줘요. 제발. 미안해. 당신 약혼녀는 어떻게 됐어요? 정우의 몸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죽고 나서 그분은 어떻게 사셨어요? 모르겠어. 장례식 이후로 못 봤어. 찾아봐요. 아직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10년이나 지났는데? 그래도요. 진짜 사랑했다면 아직도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저처럼.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어. 이제 다 끝났어. 11시 50분. 10분 남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꽉 껴안았어요. 태수야. 들려? 나 지은이야. 베란다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고 슬픈 바람. 우리 처음 만난 거 기억나? 대학교 도서관에서 당신이 내 연필 주워줬지. 그때부터 좋아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이사 온 날도 기억나. 작은 원룸이었는데 우리 둘이 행복했잖아. 저녁마다 같이 요리하고 영화 보고 11시 55분. 5분 남았습니다. 당신 없으면 안 돼. 나 혼자는 못 살아. 제발 돌아와. 제발. 정우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 태수. 김태수. 내 남편. 돌아와. 11시 58분. 2분 남았습니다. 갑자기 정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안 돼. 그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지은아. 태수? 나야. 잠깐만 나온 거야.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태수, 당신이에요? 저는 그에게 달려가 안았습니다. 놓지 마. 나 다시 끌려 들어가. 안 돼. 절대 안 돼. 나 놓지 않을 거야. 사랑해. 미안해. 내가 약했어. 죄책감에 져버렸어.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정우. 불쌍해 보였어. 그래서 조금만 빌려주려고 했어. 근데 태수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근데 뭐? 말해. 끝까지 말해. 빼앗기고 있어. 다 빼앗기고 있어. 나 사라져가고 있어. 안 돼. 버텨. 조금만 버텨. 11시 59분. 1분 남았습니다. 못 버텨. 너무 지쳤어. 미안해. 태수. 사랑해. 많이. 사랑했어. 자정이 됐습니다.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렸어요. 땡. 12번. 남편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저는 그를 꽉 안고 있었어요. 태수야? 대답해. 천천히 고개가 들렸습니다.
그 눈, 텅 빈 눈. 미안해, 지은아. 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저는 그의 가슴을 쳤어요. 돌려줘. 내 남편 돌려줘. 끝났어. 이제 태수는 없어.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자정이 지났어. 이제 이 몸은 완전히 내 거야. 정우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내려다봤어요. 드디어 다시 살아난 거야.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떠날게. 뭐? 이 집에서, 너한테서 떠날게. 정우는 슬픈 눈으로 저를 봤어요. 태수의 기억이 남아있어. 다 느껴져.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랑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이건 잘못됐어. 내가 잘못했어. 내 말이 맞았어. 정우는 난간으로 걸어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돌려줄게. 네. 태수를 돌려줄게. 내가 놓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잠깐.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돼요? 나는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가겠지. 정우는 난간을 넘었습니다. 안 돼요. 내려와요. 고마워, 지은아. 태수가 얼마나 행운아인지 알겠어. 너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제발,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없어.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내가 이 몸을 놓으면 태수가 돌아올 수 있어. 죽기 전으로. 정우는 웃었어요. 슬프지만 평화로운 웃음이었습니다. 전해줘. 태수한테 미안하다고. 그리고 용서해줘서 고맙다고. 안 돼. 저는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정우는 손을 놓았습니다. 몸이 떨어졌어요. 4층 아래로. 안 돼. 저는 비명을 지르며 난간으로 달려갔어요.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둠뿐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저는 집에서 뛰쳐나가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가고 현관을 나가고 주차장으로 달려갔어요. 거기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수? 정우? 텅 빈 주차장. 가로등 불빛만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디 있어? 대답해. 그때였어요.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놀란 얼굴이야?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태수였습니다. 남편. 제 남편 태수? 당신? 응, 나야. 왜? 내가 누구처럼 보여? 목소리도 눈빛도 전부 제가 아는 남편이었어요. 정말 당신이에요? 그럼 내가 누구야? 태수는 웃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 따뜻한 웃음. 저는 그에게 달려들어 안았어요. 보고 싶었어? 진짜 보고 싶었어? 뭐야? 조금 전에 봤잖아. 아니야. 오래 못 봤어. 정말 오래. 태수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토닥였어요. 무슨 일 있었어? 악몽이라도 꿨어? 악몽. 맞아요. 악몽이었어요. 길고 긴 악몽. 집에 가자. 추워. 우리는 함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얼음처럼 차갑지 않았어요. 손이 따뜻하네. 원래 따뜻하지. 태수는 웃으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집에 들어왔어요.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시계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냉장고는 닫혀 있었고, 베란다의 검은 발자국들은 사라져 있었어요. 자러 갈까? 태수가 말했습니다.
응. 침대에 누웠어요. 남편이 제 옆에 누웠습니다. 지은아. 응? 사랑해. 눈물이 났어요. 나도 사랑해. 진짜 많이. 남편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품,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 저는 그 안에서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어요. 베란다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자. 정호 씨?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행복해, 지은아. 태수랑. 당신은? 나는 이제 갈 거야.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미안할 것 없어.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정호는 난간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사라졌습니다. 빛이 되어, 따뜻한 빛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침대 옆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따뜻한 숨소리. 저는 눈을 떠서 남편을 봤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베란다로 나갔어요.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난간에 기대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주차장은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뭐해?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날씨 보고 있어. 좋은 날씨네. 태수가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침 풍경을 바라봤어요.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살아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 앞으로 계속 함께 있을 거지?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어디 가겠어? 절대 날 떠나면 안 돼. 안 떠날게. 약속해. 태수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 안에서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하지만 가끔 밤이 되면 생각해요. 그날 밤 정말 떨어진 건 누구였을까? 누가 돌아온 걸까? 그리고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정말 누구일까? 베란다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차갑지만 포근한 바람. 그 바람 속에서 저는 두 개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고마워. 사랑해.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는 둘 다 같은 사람이니까. 제 남편이니까.